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현재 날씨부터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 나서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엄청난 한파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몸이 금세 꽁꽁 얼어붙는 느낌인데요. 이번 한파의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한파인데 현재 서울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로 무척 혹독합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문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주재하는데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초청했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 등은 불참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동혁은 이명박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정보조직 개편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이제 옛날 부처 이름이란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조선일보 기사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학교 폭력 저지른 학생들이 학교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 다 보이시죠?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국내 거점 공립대에 지원한 학교 폭력 가해 전력 수험생 90%가 불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거점 공립대 9곳에 학폭 전력이 있는 수험생 180명이 지원해서 감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62명이 탈락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논술과 실기 등 모든 전형에 학폭 가해 감점이 의무 반영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대학들은 처분 수위에 따라서 최대 200점까지 감점하거나 지원 자체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소폭 감점만으로도 당락이 갈리는 만큼 앞으로도 가해 전력자는 상위권 대학교와 인기학과 진학에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건가요? 네, 어쨌든 학생들 학폭에 가담했다가는 인생 조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인식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검찰의 장기 출국 금지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30대 사업가 최모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조사만 받고 매달 출국 금지가 연장되니까 최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조사 일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장기간 출국을 막는 것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사례를 포함해서 수사 편의에 따른 출국 금지 남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제가 몇 분 아는데 정말 피말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외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관광 목적으로도요. 그래서 뭐 이게 걱정된 바는 없는데 해외 출국이 이 상업과 연계된 분들에게는 정말 이 보통 피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법원이 무작정 출국 금지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도인데요. 탈모는 생존이다. MZ세대에 대한 탈모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상당히 큰 소식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20대, 30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청년 바우처를 지급해서 탈모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이 적은 청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비급여 진료인 탈모 치료까지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 문제라면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젊은 층에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없다, 이런 불만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의료계에서는 수요 쏠림과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탈모는요 정말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유로 취업 시장에서 이 불이익을 당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이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탈모는 생존이다. 이 대통령의 인식이 이제 드디어 정책에 반영이 될 조짐입니다. 자, 다음 훈훈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AI 수석, 하정우 수석을 말하는 거겠죠. 관련한 소식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한 통의 이메일이 2년 뒤 훈훈한 결실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지난 성탄절에 춘천 유봉여고 3학년 이주은 양으로부터 카이스트 진학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주은 양은 2년 전에 네이버 연구소장이던 하수석에게 인공지능과 컴퓨터 공학자의 진로를 묻는 메일을 보냈고, 하수석은 수학과 통계 그리고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심껏 답했습니다. 이후에 이주은 양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고,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하정우 수석은 작은 응원이 큰 열매가 됐다며 교육과 AI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네, 축하할 일인데 서울대와 카이스트 중에 카이스트를 선택했군요. 이것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한국일보 기사에 실렸군요. 네, 조국 혁신당 성비위 문제를 세상에 공개했던 강미정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탈당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당이 대응을 지연시켰고 2차 가해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는 지도부 총사퇴 뒤 출범한 비대위 역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 특히 조국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핵심 당직자들이 요직에 복귀한 점에 큰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은 조국 대표가 2차 가해를 막으라는 명확한 지시를 낸 적이 없다라면서 앞으로도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미정 대변인이네요. 한국일보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완전한 홈메이드로 경기도 용인 김용민 집에서 김용민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 브리핑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강원도 속초시의 현재 시각 속초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보다도 더 밝아졌죠?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출 장면을 함께 보고 계세요. 네. 자, 이제는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새해 첫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1억 원 공천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복당을 원하는 경우에 그것이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 앞서 강 의원은 어제 오후 의혹 제기 사흘 만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당이 요구하는 절차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거듭 해명했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결단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일정으로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헌화와 분향을 하고 순국 선열을 위해 묵념했습니다.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적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집권 2년차 국정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서울시민은 여권 시장 후보 가운데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명 가운데 1명꼴로 정원호 구청장이 가장 낮다고 답했고 서울 은평을 지역구로 든 박주민 의원이 8%, 중랑에 기반이 있는 서영교 의원이 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박용진 전 의원 4%, 전현희 의원 3%, 박홍근 의원 2%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28일 마무리된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3대 특검의 핵심 의혹과 책임 소재 규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진보 성향이 66%, 보수 성향에서도 65%가 나왔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67%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해선 필요하다가 57%로 필요하지 않다는 37%보다 20%포인트 높았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광주, 전라 지역과 진보 성향,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특히 높았고 대구, 경북 지역과 보수 성향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필요하지 않다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야 모두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통일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관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8,740명에게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11.5%,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난 2017년 바른정당 국회의원이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의원실의 인턴 직원 A씨를 질책합니다.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인신공격성 발언도 이어집니다. 너 뭐 IQ 한 달이야?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더 얘기 알아듣니? 몇 번을? A씨가 경위를 설명하자 고성과 함께 폭언의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